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제주 축산농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아직 의심 사례가 없지만 가축 시장이 폐쇄됐고 방역과 예찰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설치된 방역 거점 소독시설. 한우 농장을 찾은 차량이 들어서자 차량 전체에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키병이 발생하자 소 사육 농가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농장 주변과 인근 풀숲까지 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뿜어냅니다. 럼피스키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등 흡혈 곤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키병은 구제역만큼 전파력이 빨라 도내 축산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구제역에 이어 또다시 전염병이 퍼져 불안한데도 백신조차 구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농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입장이고 요 백신을 하려면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제주 지역 가축시장 2곳도 국내 첫 발병이 확인된 지난 20일부터 모두 폐쇄됐습니다. 제주도는 가공품을 제외한 살아있는 소 반입을 금지하고 선박과 항공시설은 물론 흡혈 곤충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인 경우는 기후가 타 지도보다는 좀 따뜻하고 모기 서식 기간이 좀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좀 방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소 사육 농가는 711곳, 한우와 젖소 등 4만 2천여 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럼피스키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정 지역 제주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 생존 수영 교육이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의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학교 수영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 수영장 신설에 관한 최종 용역 보고에서 수영장 7곳을 새로 지어야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거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수영장. 2020년 준공된 이 수영장의 재학생 교육 기간은 1년 중 방학을 제외하고 3개월여. 나머지 4개월은 다른 학교가 이용합니다. 수영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생존 수영 수업에 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학교 수영장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면 좋을지 연구하기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용역진은 현재 14개인 도내 학교 수영장에 최소 7곳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한 자릿수인 전체 학교 수 대비 수영장 비율이 10%를 넘고 6천 명에 육박하는 수영장 한 곳당 평균 학생 수도 3천 명대로 떨어져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설은 예산과 학교 부지 공간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왕복 20km 넘게 이동하며 원정 교육을 받는 읍면 지역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의 어떤 대상을 확대하거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학교 수영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제주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장 내년 추가 신설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설문 결과에도 지역 안배 이런 부분, 그다음 과밀 학생 이런 부분 나와서 두 가지 다 검토를 해서 적합한 그 신규 수영장 건립지를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학교 수영장의 주민 개방과 관련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이르고 개방 후 운영은 공단 또는 위탁 운영 방안 선호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영장 2곳 개방 여부에 대해 제주시와 교육청이 서로 관리와 소유 책임을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의 최측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지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차 공판에 출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번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업무를 총괄했던 오 지사의 최측근들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선 상대였던 문대림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오영훈 지사와 함께 상장기업 협약식을 기획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협약식 시점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방문일에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캠프 전략회의 채팅방에 올라온 이준석 전 대표 일정표와 후보 요청 사항이라는 표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오 지사의 발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형 특보는 오 지사의 요청은 예정된 기자회견이 부실해 취소하자는 것뿐이고 협약식을 추진한 건 자신과 정원태 본부장, 사단법인 대표 등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원태 본부장도 당시 오 지사는 의논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협약식은 혼자 판단한 일이라며 오 지사의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기획이라고 뭐 하기는 뭐 그렇고요. 일단 그게 일정이 갑자기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럼 오 지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증인 반대 신문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22일 예정된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시점, 선고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해 경남 남해안의 굴 작황은 양호했던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통영 굴수협에서 열린 첫 경매에서는 지난해보다 출하 물량이 줄었지만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미국 FDA 청정 해역인 경남 남해안은 굴 양식 면적이 3,5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수확을 마친 해꿀이 자루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올해 굴 작황은 태풍으로 인한 탈락이나 자연 폐사가 없고 비만도도 양호한 편이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빈산소가 약간 발생해서 폐사가 있긴 한데 수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산물이 지금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아주 큽니다. 거대한 그물에 가득 담긴 굴이 작업대로 옮겨집니다. 바쁘게 손놀림이 오가고 바구니에는 알굴이 쌓여갑니다. 굴까기 작업은 무게 단위로 환산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굴까기가 시작되면 돈이 돌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고생하는 것만큼 수입도 되고 애들 다 뭐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뭐 가정 사이에 다 보탬이 되고. 생굴을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경매장은 어느새 굴상자로 가득 찹니다. 지난해 도입한 전자경매. 중도매인은 전자식 입찰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봉지에 든 굴을 확인하고 경매사가 신호를 보내면 순식간에 낙찰 가격이 전광판에 표시됩니다. 올해 초매식에 나온 물량은 52톤으로 지난해보다 40톤이 줄었습니다. 가격은 10kg 기준 8, 9만 원 선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샘플로 돌려가지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 우리 조합으로 팩스로 줍니다. 안전하다 하면은 굴을 경매를 해가지고 소비를 시킵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과 극심한 경기 침체가 겹쳐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보통 초매식 전에 하던 가격매를 건너뛰었습니다. 어민들은 위축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 정성으로 키운 굴이 재가격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요즘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내외로 비가 요란하게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 하층에는 따뜻한 공기가 쌓여 있는데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부딪혀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밤사이에 북부와 서부, 산지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성판악 11도, 동부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 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24도, 서부 23도, 산간 지역 성판악은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도 어제와 비슷하게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일 텐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중산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택시요금 4,100원 인상안에 대해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제주도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고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추가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물가대책위가 당초 1,000원 인상에서 800원 인상으로 인상폭을 줄이자 인상안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의결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정의당 제주도당 등 14개 단체는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 관련 정책 결정과 심의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최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해 정보공개 법률에 위반된다며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무조건 비공개 결정한 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는 사안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6대 1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26명 모집에 84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6.69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목별로는 역사가 3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 11.67대 1로 가장 높았고 공립과 1차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사립은 신성학원의 국어 과목이 1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동부공원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을 맡고 있는 LH가 이달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LH 제주지사는 재정 악화로 인해 착수 결정이 지연된 것이라며 올해 안에 보상 절차 진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북이동 민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도시공원 일대 1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1,784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당초 2027년이 준공 목표였습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지연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 지연율은 24.4%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연율 7.8%보다 3.1배 증가했습니다. 원인별로는 항공편 연결 문제가 76.9%로 가장 많았고 출입국 절차와 공항 내부 요인이 9.2% 등이었습니다. 공항공사는 올해부터 비행기 지연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연율이 급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273명으로 지난해보다 23.7% 감소했는데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1월 345명을 기록한 이후 7개월째 3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노인 고용이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경비와 주유원 등으로 고용돼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 어르신들은 716명으로 작년보다 16.1% 증가했습니다.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도 330개 사업체에 8억 6천만 원이 지원돼 11.1% 늘었는데 제주도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노인 고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